5일장이 들어선 고즈넉한 시골 장터.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느리게 흘러가는 사람들 사이로 80대의 정분이 할머니가 작은 좌판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구석진 곳이지만 그곳에서 풍기는 고소한 향기는 장터를 가득 채웁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평생을 해온 솜씨로 마른 참깨를 솥에 넣고 천천히 저어가며 볶고 있었죠. 볶은 참깨는 방앗간에서 직접 짜서 갈색 유리병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할매 참기름은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밥도둑이야. 단골 고객의 말에 정분이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냐는 질문에는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어요. 정성이지 뭐. 깨알 하나라도 제대로 볶아야 혀가 알아보는 법이야. 장터의 다른 상인들은 정분이 할머니를 보면 공손히 목례를 건넵니다.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이미 장터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지자체에서 파견된 윤과장이라는 젊은 공무원이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담당 윤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 억양이 섞인 말투로 윤과장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분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 이르자 인상을 찌푸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거 식품위생법에 안 걸리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식용유를 만들어 판다고요? 윤 과장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들렸고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이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천천히 깨를 저으며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봐야지요. 젊은이. 그 말에 윤 과장은 코웃음을 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 이후 장터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이전까지 정분이 할머니를 따뜻하게 대하던 상인들의 시선에 조심스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화라는 물결 앞에서 오래된 방식은 불편한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정분이 할머니는 천천히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10병의 참기름을 판매했고 마지막 한 병은 항상 그러듯 단골에게 남겨두었지요. 그런데 발걸음이 익숙하지 않은 상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모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젠 시대가 바뀌었지. 할매도 좀 깨끗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오. 그래, 저 공무원이 시장 전체 단속한다고 했어. 우리까지 피해볼 수 없잖아. 소곤거리는 소리에 정분이 할머니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참기름을 짜왔고 그것을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어온 일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윤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분이 할머니, 요즘은 해썹 인증 없이 식품 판매는 곤란합니다. 특히 식용유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요. 할머니는 묵묵히 볶고 있던 깨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내 기름 먹고 큰 사람들 수두룩하다만. 윤 과장은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통보서를 내밀었어요. 일주일 안에 개선 안 되면 철거 조치 들어갑니다. 규정이니까요. 그날 오후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손자 지훈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는 지훈은 할머니가 위생 단속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손자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훈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누가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세상이 변하는 거지. 바로 그때 장터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어요. 카메라를 메고 이것저것 맛보며 다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식 유튜버 한지우였죠. 그녀는 우연히 정분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 멈춰서서 참기름 한 숟가락을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인생 기름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이?
정분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멋쩍게 웃었지만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 이 참기름 만드는 과정을 찍어도 될까요? 이런 진짜 맛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정분이 할머니는 참깨를 골랐습니다. 크기가 작고 까만 깨알들을 일일이 손으로 고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한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조용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깨를 볶는 내내 단 한 번도 손을 떼지 않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는 할머니의 손길,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는 느린 과정, 그리고 그 첫 한 방울이 떨어질 때 할머니의 미소까지.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만들어지는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한지우가 영상을 올린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어릴 적 시골에서 이런 참기름 냄새 맡으며 자랐는데 진짜 맛이 궁금하다.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이런 장인들이 사라지면 우리 문화도 함께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영상이 퍼지는 동안 정분이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 나와 깨를 볶고 기름을 짰습니다. 한지우가 와서 영상 반응을 알려주자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죠. 유튜브가 뭐든 내가 한 일은 변하지 않지. 그저 깨를 볶고 기름을 짜는 일이야.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윤 과장이 휴대폰을 들고 장터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식품 제조 촬영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법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윤 과장은 즉시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정분이 할머니의 자판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죠. 한지우가 달려와 이 상황을 영상에 담으려 했지만 윤 과장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위협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장터 상인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할머니를 돕고 싶지만 자신들의 장사까지 영향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한지우는 물러서지 않고 그날의 상황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동영상 말미에 그녀는 직접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이 참기름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가치를 보호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입구부터 정분이 할머니의 자판까지 행정처분 통보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장 철거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윤 과장은 그 자리에 지역 신문 기자들을 불러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건 안전 문제입니다. 저희는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거든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위생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정의로운 공무원을 연기하는 윤 과장의 모습에 정분이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견뎌왔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할머니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참깨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국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이 할머니의 참기름이 위생법에 위반된다면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왔을까요?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진짜 시민 건강을 위한다면 화학 첨가물 범벅인 공장식 기름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이브 시청자들의 댓글이 빗발쳤고 그 현장에 모인 시장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윤 과장은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왔어요.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선동적인 방송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윤 과장의 위협에도 한지우는 카메라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지우의 채널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협찬이 끊기고 영상마다 악성 댓글이 달리며 신고가 들어와 수익화가 중단되었죠. 누군가 조직적으로 그녀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편 손자 지우는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로서의 직감이 이 사건 뒤에 무언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우는 윤 과장의 행적을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이 특정 업체로만 흘러가고 있잖아. 지훈이 확인한 서류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윤 과장이 주도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자체와 특정 건강식품 유통업체의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업체는 윤 과장이 입점과 보조금 배정을 몰아준 회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인들의 자리는 그 회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죠. 지우는 이 정보를 한지우에게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지우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윤 과장의 실체를 담은 시장 위생 뒤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영상을 제작했어요. 증거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윤 과장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생 단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소중한 장인들을 밀어내고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업인 거죠. 한지우의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다가 곧 지역 뉴스, 그리고 전국 방송에까지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참기름 할머니 몰아낸 지자체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죠. 윤 과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정분이 할머니 편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공정위와 감사원이 공식 감사를 시작했고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윤 과장이 특정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우리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타깃이 된 거죠.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우리가 겁이 나서 말 못했던 겁니다. 한지우의 채널은 오히려 더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은 정분이 할머니의 참기름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좌판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그녀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좀 더 늦게까지 참깨를 볶고 기름을 짜면서도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시장 상인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소, 할매. 당신 편에 서지 못해서 미안하오. 할머니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지우는 검찰 내부에서도 윤 과장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어요. 지훈의 내부 제보를 통해 윤 과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법정 장면. 윤 과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지역 위생을 위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컴퓨터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등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그의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죠. 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과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과장이 구속된 후 시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분이 할머니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시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이 지역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했어야 할 소중한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할머니는 새 시장의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만 덧붙였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지우의 채널은 로컬 푸드 진짜 장인 시리즈로 확장되었고 첫 주자는 당연히 정분이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기름의 세계에서 80년의 경험을 가진 장인 정분이 할머니와 함께합니다. 지우의 영상을 통해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도 어머니에게 배운 참깨 볶는 법을 잊지 않았던 이야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참기름을 팔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터에 나온 이야기까지. 사람도 참깨 같아. 불에 잘 굴려야 고소한 맛이 나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쉬우면 맛이 없어. 할머니의 소박한 인생 철학에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할머니의 전통 기름 제조 방식을 무형문화재 후보로 지정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정분이 할머니의 참기름 제조 기술은 단순한 식품 생산이 아닌 우리 민족의 식문화를 보존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에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해왔던 일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자 지훈과 한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의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한지우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참기름 제조 과정은 세세하게 기록되었고 할머니는 젊은이들에게 직접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봄이 오고 장터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정분이 할머니의 자리는 예전보다 넓어졌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작은 체험 공간까지 마련되었어요. 그곳에서는 관광객들이 직접 참깨를 볶아보고 기름을 짜보는 체험도 할 수 있었죠.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 할머니의 가르침을 배우려 했습니다. 참기름의 맛뿐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 매료된 이들이었죠.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어요.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이요. 정분이 할머니의 참기름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인의 참기름이라는 브랜드가 탄생했고 고급 백화점과 프리미엄 온라인몰에도 입점했어요. 지훈과 한지우가 함께 만든 브랜드는 할머니의 철학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대량 생산은 하지 않고 정분이 할머니가 직접 볶은 참깨로만 기름을 짜는 원칙을 고수했죠. 많이 만들면 정성이 줄어. 내 손으로 볶은 깨라야 내 이름을 달 수 있어. 할머니의 고집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는 정분인의 참기름은 금세 품절되는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할머니는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참깨를 고르고 정성껏 볶고 천천히 기름을 짜는 과정을 즐겼죠. 한지우의 로컬 푸드 진짜 장인 시리즈는 큰 성공을 거두며 전국에 숨겨진 장인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분이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는 장인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많은 보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내는 일, 이것이 진정한 문화 보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분이 할머니는 한지우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많아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일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해. 할머니의 진지한 말에 한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분이 할머니의 참기름 장인 후계자를 찾습니다. 진심으로 이 일을 배우고 이어가고 싶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그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전국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가 몰려왔고 할머니는 직접 면담을 통해 5명의 제자를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는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내려온 30대 회사원, 요리학교를 졸업한 20대 청년, 그리고 할머니처럼 손주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참기름 제조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깨를 고르는 눈썰미부터 볶을 때의 온도 감각, 짤 때의 압력 조절까지 오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의 미학을 강조했습니다. 서두르면 망친다. 참깨는 내 마음을 알아. 조급한 마음으로는 좋은 기름이 나오지 않아. 제자들은 할머니의 가르침에 점점 빠져들었고 그들의 손에서 나오는 참기름도 조금씩 할머니의 것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점점 실력이 늘어갔죠. 그들은 할머니가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배우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편 정분인의 참기름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졌습니다. 해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본과 미국의 고급 식품점에서는 할머니의 참기름을 수입하고 싶다는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게 먼저야. 멀리 가기 전에 우리 땅에 단단히 뿌리 내려야지. 할머니의 철학에 따라 정분인의 참기름은 해외 진출보다 국내에서의 전통 계승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정분인의 참기름은 정분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녀의 제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양한 참기름이 탄생했습니다. 장터는 이제 단순한 시장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북적였고 정분인의 참기름 체험관은 언제나 예약이 가득 찼어요. 할머니와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정분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정식으로 그녀의 참기름 제조 기술을 국가무형 문화재 전수자로 지정한 것이었죠. 시골 장터에서 조용히 깨를 볶던 할머니가 이제는 우리 문화에 살아있는 보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난 그냥 깨만 볶았지. 세상은 너희가 볶았구나. 할머니는 인증서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과 한지우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이 함께한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어요.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렇게 귀한 줄은 몰랐어.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맛을 알리고 싶구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소개되었고 해외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장인 정신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고 할머니의 참기름은 해외 고급 식품점에서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분이 할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의 학교와 문화센터를 찾아다니며 참기름 제조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를 심어주는 일에 열정을 보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깨가 어떻게 기름이 되는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기계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아요? 한 아이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란다. 기다림에도 맛이 있어. 천천히 익힌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지. 시간이 흐르면서 정분인의 참기름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할머니의 철학에 매료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느리게 만들어지는 수제 맥주, 천천히 숙성시키는 김치,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는 도자기까지 정분이 할머니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81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시장 상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팬들이 장터에 모여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무대에서 할머니는 두 번째 공식 연설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내 참기름 맛보고 좋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 아침 일어날 힘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축하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한지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명 방송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분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영상을 꾸준히 올렸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자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짜낸 참기름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 지우에게 보여주었어요. 보이나? 이 한 방울에 내 인생이 담겨 있어. 사람 마음도 기름도 천천히 눌러야 진국이 나오지. 그날 밤 장터에 다시 불이 켜지고 참기름 짜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분이 할머니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깨를 고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제자들의 젊은 손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전통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었죠. 거리에는 이제 정분이 할머니 길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매년 가을이면 참기름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그녀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런 유명세보다 매일 아침 깨를 볶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와 그녀의 참기름 이야기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라져가던 전통이 되살아났고 잊혀가던 가치가 재조명되었으며 무엇보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진리를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죠. 한 방울의 참기름에 담긴 정성이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